김성환의 시사야. 맛있고 멋있는 우리 술을 찾아 떠나는 불금의 교양학 시간입니다. 이 특별한 막걸리, 앞서 부산의 산성 막걸리, 밀막걸리, 보리 막걸리 역사를 쭉 설명해 주셨는데요. 오늘도 한번 그 얘기, 그 기조를 그대로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류문화 칼럼니스트 명호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호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이제 추석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어떤 얘기를 준비해 주셨습니까? 네, 오늘은 한번 특별한 막걸리 문화를 가진 지역을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바로 전주의 막걸리 문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전주의 모주 문화를 한번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그 콩나물 해장국 먹을 때 모주를 주는 곳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전주 콩나물 국밥과 전주 모주 같이 마시죠. 네. 그럼 모주라는 게 왜 모주라고 부르기 시작했는지 그 뜻풀이부터 먼저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그 모주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우리가 그 뜻을 좀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미모에 그리고 술주죠. 주모를 거꾸로 한 게 아니고 모주.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거. 근데 어미모자를 쓴다는 걸 잘 몰랐어요. 네. 이게 왜냐면은 결국 이제 어머니의 마음을 담은 술이다. 그래서 이게 왜 어머니의 마음을 담았냐면은 알코올 도수가 일단은 1도 전후로 굉장히 낮고요. 네. 그래서 해장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더군다나 다양한 약재가 들어감으로써 몸을 좀 생각해주는 그런 술이기 때문에 이 모주라는 이름이 붙은 계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근데 알코올 도수 1도짜리도 이거 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모주 마시면은요 술 느낌은 거의 안 나거든요. 그렇죠. 이제 주세법상에서는 이제 1도 이상의 술에 대해서 이제 술이다. 주세법상으로는 1도 이상이면 술로 규정하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 그럼 1도 이하면은? 1도 이하면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1도 이하에다가 그리고 살짝 1도 이하에 약간의 알코올이 있으면 보통 이걸 뭐라고 하냐면 비알코올이라고 얘기합니다. 비알코올. 네. 그리고 완전히 정말 0.0%까지 알코올이 없는 경우에는 무알코올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비알코올과 무알코올은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군요. 네. 그래서 표기상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비알코올은 알코올이 조금은 있다. 무알코올은 전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좀 새로운 사실이었습니다. 네. 우리 보통 이제 그 맥주 중에서도 알코올 없는 맥주 있잖아요. 그런 건 이제 보통 비알코올, 무알코올이라고 보시는 게 그건 완전 무알코올요? 거기 이제 무알코올이라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 게 뭐냐면은 예전에는 1도 이하면은 무알코올이란 말을 쓸 수 있었어요. 근데 알코올이 있는데 어떻게 무알코올이 말을 할 수 있느냐? 라는 의견이 나와서 비알코올이란 말이 추가가 된 것이거든요. 물론 비알코올도 좀 정확하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비가 아닐 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런 용어를 현재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술로 구분을 할 때 굳이 왜 1도예요? 네. 이게 뭐냐면은 그냥 우리가 당분이 있는 상태의 어떤 음료를 보면은요. 그냥 놔두기만 하면은 무조건 천연 발효를 해서 알코올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은 맥주 같은 거가 완전한 무알코올이다 얘기하지만 실은 0.00000000 가면은 알코올이 살짝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연 발효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알코올이 완벽하게 없다는 걸 어렵기 때문에 1도 이하 정도면은 이건 거의 취하지도 않고 거의 음료로 봐도 된다. 라고 해서 1도 이하를 기준을 두고 있고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요. 전 세계에서도 상당히 이런 기준을 많이 두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도 다 비슷한 1도 이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1도라고 사실은 완전 0이라고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1도 정도 사이쯤 되면은 알코올이 없는 거라고 간주하자. 맞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식혜를 만드신 다음에 밖에 베란다에 살짝 놓으시면요. 며칠 지나면은 알코올 도수가 시큼해지고 그러잖아요. 알코올 도수가 1도 이상으로 오른 경우가 되게 많죠. 자, 그러면 지금 알코올 도수에 관한 규정을 쭉 알아봤는데요. 다시 모주 얘기로 좀 돌아가세요. 근데 모주라고 술주자가 일단 들어가긴 들어갔고 술은 술 맞고 지금 규정상으로 봐도 근데 왜 모주가 해장술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요. 유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주도가 있고 하나는 이제 전주인데요. 제주도의 경우에는 우리 역사에 굉장히 좀 비운했던
또 왕비 중 한 명인 임목대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네. 그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 임목대비가 누구의 어머니였냐면은 바로 이제 비운의 왕자, 예, 선조의 적장자인 영창대군의 어머니였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선조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광해군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광해군이 세자로 있을 때 이 선조의 적장자가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된다면 굉장히 위협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결국 귀양을 보낸 다음에 네. 그 귀양지에서 8살 나이에 끝내 죽게 돼요. 근데 뭐 거의 죽임을 당하게 했다라고 예. 보고 있어요. 역사학계에서는. 그러면서 이 영창대군의 어머니도 결국은 위협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디로 유배를 보내냐면 제주도로 유배를 또 보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 영창대 어머니는 임목대비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술을 빚는 거예요. 아니, 적장자를 낳은 일종의 이제 예전 같으면 정말 그 왕비가 됐어도 될 그렇죠. 그런 신분을 갖고 있는 네네. 분이 술을 빚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주도에 가서. 설사 아니 그거를 술을 빚어서 팔았. 네, 맞습니다. 네. 파는 용도로 술을 네, 빚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생계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 당시 처지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러니까 뭐 귀양을 갔다고 한다면은 실질적으로는 거의 뭐 누구나 접견도 잘 못하고. 근데 다만 이제 남자인 경우에는 다시 또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다시 돌아와서 여러 가지 뭐 쿠데타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여성의 경우에는 그나마 조금 좀 풀어준 부분이 좀 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어쨌든간에 술을 빚었고 네. 그 술의 이름이 대비모주라고 했습니다. 대비모주. 예, 대비가 만든 네. 모주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모주란 말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요. 네. 예, 또 하나는 이제 구한말 시절에 이러한 그 해장술 같은 그런 개념으로 전주성 앞에서 네. 예, 술을 더 팔았다 그래요. 한약재를 넣고 알코올을 최대한 안 나오게끔 해서 네. 해장술 같은 개념을 팔아서 어쨌든 이 모주에 대한 그 유래는 현재 제주도와 전주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주의 기원설이 두 가지다. 네, 맞습니다. 제주 기원설과 전주 기원설. 네. 근데 지금은 전주가 더 훨씬 유명하잖아요. 그쵸. 제주도가 모주가 있다는 얘기도 사실 처음 듣는 분들도 꽤 있을 그렇죠. 거예요. 뭐 실질적으로 이제 임목대비가 다시 서울로 들어옵니다. 한양으로. 네. 그러면은 인조 반정이 성공을 하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어지질 못해요. 네. 그럼 오히려 전주에서 이런 식으로 남아 있다고 하는 건 뭐 기원하고 상관없이 네. 전주에서 혹시 생겼다 하더라도 그게 네. 오랫동안 남아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이제 그런 측면이군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그 술 문화가 발달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전주 자체가 이제 음식으로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아마 이런 모주 같은 문화도 굉장히 발달하지 않았나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전주에 음식을 주면서 이렇게 모주 같은 거 한 잔씩 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뭐 술 문화가 발달하면은 또 음식 문화가 발달하는 거고 음식 문화가 발달하면 또 술 문화가 발달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는 전주가 음식 문화가 발달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자연스럽게 해장술로도 나오기도 했을 거고. 맞습니다. 예. 근데 전주 모주는 어떤 방식으로 담그기에 이게 알코올 도수가 1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보통 그 저희 이전 시간에도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웬만한 술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4도, 7도 뭐 더 높게도 나오고 하잖아요. 네. 근데 1도는 억지로 만들려고 그래도 잘 못 만들 것 같아요. 그렇죠. 술을 억지로 만들어도 이게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게 뭐냐면은 결국 이제 알코올의 끓는 점을 이용을 해서 알코올을 먼저 다 증발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물은 100도에서 끓지 않습니까? 네. 근데 늘 저희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알코올은 78도에서 먼저 끓기 때문에 네. 끓이면은 먼저 알코올이 먼저 증발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끓여놓고 알코올을 증발시키고 남은 걸 가지고 이제 마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영양 성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담그는 과정을 설명을 하면 처음에 막걸리를 그냥 원래 시작은 막걸리인 거죠? 네, 맞습니다. 막걸리를 끓여요? 네. 막걸리에다가 다양한 약재를 넣어요. 네. 그래서 뭐 대추도 넣고 계피도 넣고 흑설탕도 좀 넣고 생강 넣고 인삼 넣고 이거를 같이 발효를 조금 시켜놓은 다음에 그거 자체를 이제 끓입니다. 막걸리에 그런 약재를 넣어서 발효를 좀 시킨 다음에 그걸 이제 끓이는 거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발효라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침출 같은 형태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약재가 침출된 다음에 그걸 갖고 끓이면은 실은 끓이면서 한 번 더 침출이 되죠. 그런 다양한 약재가.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알코올이 증발되면은
그래서 달콤한 맛도 나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약간 찐득한 느낌이라고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아, 그게 끓여서 그런 네, 느낌이 흑설탕이 생긴다는 거죠? 좀 최근에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얘 색깔도 살짝 이제 흑설탕 색깔이 좀 나기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앞서 이제 코너 시작할 때도 얘기 나왔지만 전주는 막걸리 거리라고 해야 되나요? 막걸리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뭐 막걸리가 정말로 유명한 곳 중 하나죠. 네. 그래서 실은 이제 이 전주가 막걸리뿐만이 아니고 다른 주류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조선 3대 명주라고 불리는 그때 예전에 제가 소개를 한번 한 것 같은데 그 이강주 배와 생강이로 하던 이강주라는 술도 이 전주에서 나오고 있고 또 하나 그 전주를 둘러싼 지역이 또 완주예요. 예, 그 서울을 둘러싼 지역이 경기도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계란 프라이 같이 그렇죠. 네, 노른자하고 흰자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전주를 둘러싼 게 또 완주예요. 네. 남북으로 또 완주가 있잖아요. 근데 완주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그 전북 무형문화재 그 송화 백일주 그러니까 스님이 빚는 술이 또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유명한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장 유명한 것은 이제 전주 막걸리 골목이죠. 네. 예, 막걸리 골목인데 이게 가보셨죠? 예, 가봤어요. 그렇죠. 예. 특징이 있잖아요. 예. 그럼 가면은 상을 한 상 차려주고 그쵸, 막걸리 한 통 시킬 때마다 안주가 막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재미로 사실은 술 취하는 줄도 모르고 막걸리를 계속 시켜 마시게 되죠. 맞습니다. 네. 이제 막걸리 한 주 전자 시키면 안주들이 이제 쫙 깔리죠. 네. 근데 이게 초기에는 쫙 깔린 안주들이 굉장히 좀 가벼운 것들이 많았어요. 뭐 마른 안주나 가벼운 얇은 파전이나 뭐 소라, 뭐 번데기, 그리고 계란말이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정말 화려해져서 뭐 통닭에 가을이면은 뭐 대하구이, 전어회, 겨울에는 과메기까지 등장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안주가 나오게 된 것이 바로 이 전주의 막걸리 골목입니다. 안 가본 지가 꽤 오래돼서요. 사실 좀 시간이 많이 흘러서 예전식 스타일을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진화했을 줄은 몰랐고요. 이러면은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좀 그 한 주 전자 시킬 때마다 새로운 안주를 이렇게 하나씩 갖다 주시잖아요. 예. 대신 이제 그 안주가 뭔지는 잘 안 알려주시죠. 알려주시는데 그래서 초기에는 한 2,000~3,000원 정도 했는데 최근에는 한 주 전자 새로 시킬 때마다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좀 오르긴 가격이 했어요. 좀 올랐군요. 네, 아무래도. 그래도 또 전주에 가면은 여기 막걸리 골목 가가지고 안 먹으면 왠지 좀 서운하죠. 맞습니다. 전주에도 워낙 또 먹을 게 많고 보면은 어떤 분 그러셨잖아요. 전주에 가면 라면도 맛있다고. 그렇죠. 뭘 넣고 끓이느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그 라면도 손맛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보니까 이게 결국 전라도가 음식이 발달되게 된 계기는 뭐냐면은 이 서해안에서 나오는 그 다양한 소금들 소금을 가지고 젓갈을 만들 수 있었고 젓갈을 가지고 또 다양한 음식을 만들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전라도가 그 음식 문화가 발달한 좋은 뭐라고 할까 환경적 배경이 아닌가 이렇게 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전주 막 먹을 거 정말 많죠. 저도 아는 집이 있는데 갑자기 가고 싶다는 생각이 확 드는데요. 칼국수도 유명하고. 네. 이 지금 막걸리 골목이 근데 제가 알기로 전주에 한 군데만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주 분들 만나면은 거기는 관광객 가는 곳이고 우리는 저쪽 가 뭐 이렇게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요즘에 정말 많이 생겼죠. 그래서 지금 뭐 전주에만 한 100곳 가까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100곳요? 네, 그 가게들이요. 가게가. 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뭐 효자동, 뭐 우화동, 뭐 이런 곳들이 있는데 가장 유명한 곳은 이제 서신동하고 삼천동이에요. 서신동하고 삼천동. 서신동에 한 20곳 정도, 삼천동에 한 30곳 정도가 있는데 삼천동이 가장 좀 뭐라고 원조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하는데 뭐 근데 둘 다 매력이 있는 곳이고요. 최근에 이제 전주 한옥마을에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옥마을에도 생겼군요. 네. 한옥마을에 너무 많은 것들이 생겨난다 이런 것도 약간 좀 실망스럽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한옥마을에 가서 또 그 우리 전통 음식보다는 그냥 초코파이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거기서 다양하게 뭐 어묵바 뭐 이런 거 드시는 이게 많이 좀 바뀐 모습이 있죠. 근데 전주하면 술 맛도 술 맛이지만 술을 마시는 문화도 참 독특해요. 맞습니다. 저는 전주의 이 막걸리 문화도 좋아하는데, 저는 정말 좋아하는 게 이 가맥 문화예요. 가맥.
이 가게 맥주란 뜻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 저 어릴 적에 이 가게 가면은 늘 떡볶이와 오뎅을 팔았어요. 그래서 슈퍼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먹으면은 떡볶이 100원에 한 접시 이렇게 주고 오뎅 50원 해가지고 이렇게 막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문화가 살짝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거의 그 전주의 그 가맥에 가시면은 맥주와 예, 다양한 이제 뭐 노가리, 네. 황태포, 계란말이. 요즘에 이거 발전해서 골뱅이 무침도 줍니다. 예, 통닭 주는 데도 있어요. 해가지고 그거 굉장히 재밌어요. 가면 사람들 부탁부탁하면서 뭔가 좀 20-30년 전 약간 타임슬립한 듯한 그런 또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게 또 전주의 네. 가맹 문화죠. 자, 그러면은 이런 그 전주의 막걸리 모주 얘기까지 해봤으니까 네. 오늘은 어떤 곡을 갖고 오셨을지 굉장히 네. 궁금하네요. 오늘은요 모주 아닙니까? 네. 모주인데 이 모주 어머님의 술,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을 담은 술이라 그래가지고 이 자녀의 건강을 위해서 알코올을 다 증발시키고 갖은 약재를 통해서 건강을 생각한 어머니의 마음을 담아서 G.O.D의 어머님께. 뭐 좋아요. 딱 맞았어요. 오늘 잘 골라봤습니다. 골라오셨어요. 네. 어머니 생각을 확 추석 앞두고도.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예, 불금의 교향악 지금까지 전통주 칼럼니스트 명우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올려두겠습니다. 끝곡 G.O.D의 어머님께 띄워드리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전 월요일 밤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난들다는 외식 몇 번 한 적이 없었고 일터 나가신 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 그러다 라면이 너무 지겨웠어 맛있는 것 좀 먹자고 대들었었어 그러자 어머님이 마지못해 꺼내신 숨겨두신 비상금으로 시켜주신 짜장면 하나에 너무나 행복했었어 하지만 어머님은 왠지 드시질 않았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